8시 뉴스 시작합니다. 음성군의 한 야산에 몰래 버려진 수천 톤의 폐기물들이 협곡을 이뤘습니다. 이미 1년 전 벌어진 일이지만 버린 사람이나 자치단체 모두 처리할 돈이 없어 손 하나 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야산 한가운데 평평한 터에 폐기물 더미가 양옆으로 큰 벽을 이뤘습니다. 와이어로 단단히 고정된 상태로 쌓인 높이만 5m 이상입니다. 컨테이너 건물 안까지 가득 들어찼습니다. 재활용이 불가능한 일반 생활 폐기물에서부터 플라스틱 부품들까지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습니다. 지난해 9월 적발된 불법 투기 현장입니다. 원남 같은 경우는 음성군에서도 그 청정 지역으로 이제 이렇게 분류가 되고 있는 곳인데 지하 소염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것 같고 그래서 주변 지역에 큰 환경적 영향을 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폐기물량의 추정치만 5,000톤 내외, 1톤당 30만 원으로 계산해도 소각 비용은 10억 원을 훌쩍 넘어갑니다. 폐기물을 버린 무허가 업자를 찾아내 처리 명령을 내렸지만 지켜질 리 만무. 결국 음성군은 업자를 형사고발했고 토지 소유주에게까지 그 책임을 넘겼지만 막대한 금액을 감당하기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대입장을 할 때는 그 사람 계산하고 이제 보고하는 거죠. 나중에 돈을 받아야 되니까 그 사람은 키울 때부터 돈을 못 받는 걸 알고 키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입장을 받은 거죠. 버리는 건 순간이지만 언제 치워질지 기약조차 없는 불법 폐기물. 그 사이 자연은 병들고 피해는 주민 몫으로 남고 있습니다. CJB 뉴스 이태현입니다. 청주 도심을 달리는 트램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청주시의회 해당 상임위가 트램 도입의 첫걸음인 타당성 조사 예산을 통과시켰습니다. 정진규 기자입니다. 청주시는 지난 2012년 트램 도입을 추진했다 무산된 바 있습니다. 교통 혼잡과 예산 문제 등 부정적 여론에 부딪혔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올해 청주시는 시민들을 초청해 시승 행사까지 개최하는 등 트램 도입 공감대 형성에 안간힘을 써왔습니다. 대중교통에 꼭 필요한 이 트램만은 면밀하게 이번 준비를 해가지고 투입 예산이 정말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오늘 트램 도입을 위한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비 2억 5천만 원을 의결했습니다. 트램 도입의 첫걸음을 뗀 셈입니다. 용역을 통해서 정말로 필요한 건 이제 청주시의 새로운 교통수단으로서 정말 필요한 것이 한번 따져볼 일이다. 다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트램 도입을 위해선 이번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시작으로 충청북도의 도시철도망 계획 수립을 거쳐 국토부의 최종 승인까지 밟아야 합니다. 이 과정에 최소 6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동안 전용 차로 구축에 따른 교통 혼잡과 예산 문제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어떻게 잠재우느냐가 관건입니다. 7, 8년, 10년이 걸리는데 지금부터 준비 안 하면 나중에 청주시의 교통 체증 문제, 미세먼지 그 대책 문제가. 청주시는 내년 타당성 조사를 마치는 대로 주요 교통 거점 간 연계망 구축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CJB 뉴스 정진규입니다. 한편 청주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젓가락 페스티벌 관련 사업비와 동아시아 문화도시 교류 사업 예산 4억 3,500여만 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지난달 행정사무감사에서 빈약한 콘텐츠와 성과 미비 등을 지적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 예산이 확정되면 동아시아 문화도시와 젓가락 관련 사업은 축소되거나 중단이 불가피합니다. SK하이닉스 M15 반도체 공장 공사에 참여했던 하청업체가 부당하자에 덤터기를 썼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배관 공사에 사용한 밸브를 원청업체들이 정해놓고 문제가 되자 자신들에게 책임을 돌린다는 겁니다. 진기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SK하이닉스 M15 반도체 공장 폐수 처리장 배관에 사용된 밸브입니다. 완전히 잠겨야 할 밸브가 잠기지 않습니다. 2차 하청업체로 참여한 A업체는 이미 지난해 3월 밸브에 문제가 있다며 1차 하청업체와 SK 측에 이를 알렸습니다. 이 밸브는 사용을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건데 이제 그쪽 담당자 쪽에서 괜찮다. 그냥 니네는 시키는 대로 해라. A업체는 원래 밸브를 공급받기로 한 업체가 있었는데 SK하이닉스와 1차 하청업체가 중간에 밸브 공급업체를 바꿨고 바뀐 업체 부품에서 누수 문제가 생겼다는 주장입니다. 받아보니까 이런 불량이 많아서
이거는 우리가 이거 사용을 못하겠다. 이거 사용해서 나중에 문제가 생긴다. 분명히 이의 제기를 했는데 그쪽에서는 뭐 문제가 없다 그냥 쓰라고 했으니까. 하지만 원청업체들의 입장은 다릅니다. SK하이닉스 측은 1차 하청업체가 선정한 밸브 업체를 승인했을 뿐이라며 해당 밸브에 대해 AS를 요청했고 1차 하청업체 역시 업체 추천이 있을 수 있지만 결국 시공사, 즉 A업체가 선택한 업체이기 때문에 A업체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공사를 한 2차 하청업체에게 모든 책임이 돌아온 겁니다. 갑에서 찍어 눌려서 업체를 보내면서 우리가 할 수 없이 거기에 따라서 일을 했을 뿐인데 결과는 모든 그거에 대한 결과는 우리가 떼안게 되고 지금에 와서 전부 다 나몰려라 하고. SK하이닉스 M15 공장에 사용된 해당 밸브는 4천여 개. 부품 선정에 실권이 없는 하청업체는 수천만 원에 이르는 AS 비용마저 떠안게 됐습니다. CJB 뉴스 진기훈입니다. 직장마다 송년 모임 앞두고 있을 텐데요. 요즘은 송년회에서 술은 퇴출되는 분위기입니다. 대신 봉사활동을 하거나 단체로 유익한 특강을 듣고 문화행사를 갖는 등 의미 있는 시간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상호 기자입니다. 상가 앞에 설치된 대형 크리스마스 트리가 밤거리를 아름답게 수놓습니다. 하지만 연말 특유의 들뜬 모습은 없고 차분한 분위기입니다. 각 직장들의 송년 모임도 술 대신 의미를 찾는 방향으로 트렌드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달 초 소외계층의 선물 꾸러미 나눔 행사를 가졌던 이 회사는 송년 모임도 특별 행사로 꾸미기로 했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행복을 주제로 하는 강연을 듣고요. 상호 간에 조그마한 선물을 교환하는, 그래서 재미와 의미를 더하는 그런 연말 송년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워크숍을 열어 회사 신년 계획을 만들거나 단체로 문화 공연을 관람하고 스크린 스포츠를 즐기는 회사도 늘고 있습니다. 농협은 공식적인 송년 모임을 아예 생략하고 일출 행사를 갖는 걸로 대체했습니다. 저희 충북농협에서는 연말연시에 연탄 배달 봉사활동과 더불어 새해 첫날 해맞이 행사를 하며 풍년농사를 기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송년 모임이 바뀐 건 워라밸을 추구하는 밀레니얼 세대가 많아지고 괴롭힘 금지법 등으로 직장 내 평등의식이 확산한 게 가장 큰 원인입니다.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운전 처벌 수위와 단속 기준이 대폭 강화된 것도 연말에 술을 멀리하는 이유입니다. 술만 잔뜩 권하는 송년회가 이젠 구시대 문화로 외면받고 있습니다. CJB 뉴스 조상호입니다. 보통의 시민이 평생 한 권의 책을 쓰기도 어려운데 누워있는 것조차 힘든 몸으로 2권의 책을 출간한 장애인이 있습니다. 62살 김영주 씨가 주인공인데요. 지역 문학인들이 김 씨의 열정을 기려 특별상을 수여했습니다. 구준회 기자입니다. 선천성 뇌병변을 앓고 있는 김영주 씨가 힘겹게 컴퓨터 자판을 누릅니다. 하루 종일 누워 생활하면서도 틈틈이 글을 씁니다. 그나마 엄지와 검지 두 손가락을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 덕분입니다. 4시간을 소요가 시간이 걸려요. A4 용지 글을 하나 쓰려면. 그러면 거의 밤이 걸려가지고 몸살이 날 정도로. 무학력의 김영주 씨가 글쓰기에 빠진 것은 4년 전 평생교육원에 다니면서부터입니다. 불편한 몸을 이끌며 무려 1년 반 동안 한 번도 수업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열정으로 2017년 청주시 1인 1책 편애기 공모에 당선돼 생애 첫 수필집을 냈습니다. 올해는 시집까지 출간했습니다. 어려웠던 과거와 지금의 생각을 50여 편의 시에 담았습니다. 글을 쓰시는 게 좋으세요? 네, 좋아요. 감정을 표현하니까. 김영주 씨의 도전의 힘을 얻어 시집을 출간하는 동료 장애인들까지 생겼습니다. 그간 지켜본 지역 문인들은 김 씨의 열정에 감동해 특별상을 마련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에도 글쓰기를 하는 많은 분들에게 어떤 촉진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해서 이 상을 드리게 됐습니다. 장애를 딛고 세상과 소통에 나선 김영주 씨는 다음엔 장편 소설에 도전할 계획입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
충북교육청이 최대 60억 원의 인센티브 등을 내걸고 추진한 학교 이전 재배치 공모제가 불발됐습니다. 도교육청은 공모제에 대한 문의는 있었지만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이 갈려 마감일인 오늘까지 공모제 신청 학교는 한 곳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오는 18일쯤 가칭 솔밭 2초와 서현 2초에 대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신청하고 공모 방식의 계속 추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기상과학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국립충주기상과학관이 김종석 기상청장과 조기령 충주시장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준공 기념 행사를 열었습니다. 충주시 연수동 자연마당에 2층 규모로 들어선 국립충주기상과학관은 기상과학과 이상기후에 대한 이해를 돕는 상설 전시관을 비롯해 기상현상과 기상관측 장비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체험존이 마련됐습니다. 충청북도가 무예 문화 콘텐츠 육성을 위해 올해 처음 마련한 무예 소설, 무예 시나리오, 무예 웹툰 등 3개 분야 공모 수상작 시상식이 도청에서 열렸습니다. 공모 기간 모두 61개 작품이 접수된 가운데 김문주 씨가 쓴 백제신검이 소설 부문 대상을 차지하는 등 14개 작품이 수상작에 선정됐습니다. 수상자들에게는 상금과 상패가 주어졌습니다. 충청북도 장애인단체 연합회가 2019 충청북도 장애인 복지 대상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장애인과 가족, 장애인 기관과 단체 등 모두 1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충북 장애인 복지 대상은 도내에서 장애인 인권 개선과 정책 개선 등에 헌신한 유공자를 표창하는 행사입니다. 괴산군은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인 어촌 뉴딜 300에 최종 선정돼 국비 35억 원을 포함해 사업비 50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촌 뉴딜 300은 강을 기반으로 어업 활동을 하는 내륙 어촌 지역 재생을 위한 해양수산부 시범 사업으로 괴산군은 괴강 복합센터와 토종 어류 체험장 등 다양한 시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충북의 아파트값 하락세가 7주 만에 멈춰섰습니다. 한국감정원 조사 결과 이달 둘째 주 충북의 아파트 매매 가격 변동률이 전주 대비 0%를 기록해 10월 셋째 주 이후 7주 만에 하락 행진이 멈췄습니다. 지역별로는 충주시가 0.11% 오르며 4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해 다른 지역의 마이너스 흐름을 만회했습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